자,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저희가 몇 주째 계속 그 소비자 민주주의 하겠다 이제 말만 하고 계속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진짜 이번엔 본격적으로 소비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 소비자 민주주의 하면 민주주의는 알겠는데 소비자 민주주의 합치면 이게 뭐지? 라고 아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생소하지. 예. 그 미국에서 2010년인가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이제 컨슈머 디모크라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인데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먼저 말을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만든 말은 누가 또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포스트 트루스도 내가 먼저 만들었는데 포스트 저는 그때 라틴어를 써서 포스트 베리타스라고 했는데 미국에 보니까 벌써 포스트 트루스 그래서 한 2년 전에 누군가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컨슈머 디모크라시라는 말이 있고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맥락이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또다시 이 말을 갖다 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에 먼저 그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정치에 있어서도 소비자 민주주의가 성립될 때 그 정치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구매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치의 소비자를 유권자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유권자로서 선거와 투표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고 유권자들은 그걸 사는 구매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소비자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치는 공급자 중심이었거든요. 그 전에 그렇죠. 어느 정권이나 그랬고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의 철학을 밑으로 내리꽂는 방식이지 당 운영이라는 것은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뭐랄까 내부의 문화 같은 게 좀 불편하기까지 했잖아요. 막 순상림 이러면서 거의 이렇게 1인 숭배 문화 같은 것들도 있었고 공천 같은 것들도 위에서 내려 꽂아주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 이분이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고 지금 봐도 읽어요. 세계의 흐름들을 읽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던져내고 굉장히 철학에 뚜렷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탁월함들이 있었고 그 탁월한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공급을 해왔던 거고 밑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 상당히 우러르면서 받아왔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걸 깨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한계 그걸 깨려고 했던 거고 그때 맥락이 됐던 건 바로 뭐냐 한마디로 인터넷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오르가니제이션이라 그래서 조직이 내려오잖아요. 다 중앙당, 그다음 도당, 지역구서 등등등등 내려오잖아요. 이런 오가니제이션이었는데 인터넷은 그게 아니라 인터랙티비티거든요. 쌍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먹일 수가 있죠. 주고받는. 그러니까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소비자 중심주의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때 소비자라는 말은 뭐랑 대립이 되냐면 공급자랑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쌍방향성이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마도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게 그 소비자 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비자 운동이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의 권리, 권익, 그걸 옹호하는 그 모델을 여기 내가 도입한 거죠. 그래서 그 정권의 이름이 참여정부였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참여정부라는 것은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있게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정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정말 그때는 비유잖아요, 솔직히. 정치가 정말 산업이고 유권자가 정말 소비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갓 비유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즉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서 소비자의 자기 권리를 주장해라. 그래서 참여해라. 이런 맥락이었는데 이게 비유가 아니라 최근에는 뭐가 됐냐면은 아예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사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행위 자체가 정말로 소비 모델이에요. 정치 용역의
서비스를 내가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네. 근데 노무현 정권에서 우리가 텀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인데 이 텀을 사이에 두고 이때 소비자라는 것은 사실상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을 말했는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정말 소비자예요. 소비자처럼 불어요, 정말로. 근데 이런 변화가 압축적으로 보여준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에 2008년에 누가 나왔습니까? 오바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 벌어진 일이 뒤늦게 2008년에 미국에서 벌어져요. 그럼 왜 그러냐? 망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늦게 깔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인터넷이 더 먼저 확산이 됐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그랬냐면 촘촘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 들어가면 아파트 전체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 밀집도 때문에 이 초고속 망이라든지 망이 엄청나게 잘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망이 깔려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는 의미가 정치적으로 나타난 게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인터넷 없이는,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네티즌들 없이는 절대 후보도 될 수 없었고 대통령도 될 수 없었잖아요. 그게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사실 흑인이잖아요. 네. 마이너리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때 팬덤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다 홍보해주고 정말 극성스러울 정도로 정말 열성적으로 이를 지지를 해줬던 거죠. 그 다음에 노무현하고 되게 비슷하죠. 노무현만 해도 그때 뭐가 있었냐면 신선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비주류고, 그렇죠. 원칙만 지키고 이런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마찬가지다. 이 사람도 오바마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회의 어떤 진보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다 지키는, 수호하는 뭐랄까 젊은 주자. 그다음에 인종적으로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주자라고 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 모든 선거운동은 사실은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 선거운동은 그냥 it is all about internet이었어요. It's all about internet. 네. 그래가지고 당선이 됐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물론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 매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수당 쪽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당선이 됐죠. 그럼 당선이 되면 이제 뭐냐면 그 이상적인 사람이, 이상적인 정치인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현실로 내려와요. 그쵸? 노무현도 기억나시죠? 처음에 그렇게 열광했다가 나중에 말년쯤 되니까 글을 찍어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어. 그래서 한강에 막 손가락이 막 둥둥둥 떠다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 유시민 씨가 얘기하기를 대통령 씹는 게 국민 스포츠가 됐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바마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인기가 높은 데 있다가 아주 현실적인 데로 내려와 있고 팬덤들 같은 경우도 많이 그때 돌아섭니다. 그랬는데 2012년에 도전을 했을 때는 그때는 It's all about 인터넷이 아니에요. It's all about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와 이제 우리도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소수자들, 사회의 마이너리티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평등사회를 앞당길 거야.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와 드디어 이제 페미니즘 막 이래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딱 구현된 거 보니까 인터넷에서 떠드는 놈들은 다 남자 새끼들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게 여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말을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기껏해야 맘카페 만들거나 아니면 여초 커뮤니티 들어가지고 그렇죠. 남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만 겨우 말하는 거지 그 밖에서는 아예 발언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좌파들은 야 드디어 우리가 이랬는데 나중에 인터넷의 승자는 누구였느냐? 유권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권자가 아니라 유저들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였느냐? 구글이었습니다. 검색 엔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신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뭐가 되냐면 조공을 바치는 거죠. 제 데이터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자기 제 데이터를 조공으로 바치는 신도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구글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글은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알고 있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인터넷을 책을 하나 사잖아요. 나중에 검색하면 관련 서적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사라고. 내가 산책하고 연결돼 있는.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 연결돼서 내가 선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찾았는데 근데
관련되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내가 옛날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선택했는데 검색 엔진이었는데 추천 엔진이 돼버리고. 내가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엔진이 검색하는 거예요. 그렇죠. 엔진이 내 일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는 것들이 내가 물건을 하나 사는 것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돼가지고 당연히 기업들은 끝내주는 거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옛날엔 광고를 해도 그냥 마구마구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스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쏟아 부었었죠. 쏟아 부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겟 광고를 하면 그렇죠. 요 층만 딱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TV도 시청률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2040이라 그래요. 20대에서 40대까지 있잖아요. 여기가 구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대, 60대는 구매력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TV 보면서 정부욕만 해. 아무 구매력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그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왔네요. 그랬더니 걱정하십시오. 2040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광고주들이 보는 게 이제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그걸 다 활용하는 겁니다. 얘가 이걸 샀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고 이걸 사는 사람은 뭘 사는지 다다다닥 해가지고 이 모든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들을 하게 하는 거고 당연히 정치에서 이걸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약 그럼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 총선 공약 같아요. 모든 지역마다 쉽게 말하면 쪽집게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계층마다 다 달라요. 얘들이 어떤 메시지에 호응하는지. 그래서 그걸 다 분석을 해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의 홍보를 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을 갖다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2년 선거는 마케팅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케팅이었고 TV 광고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TV 광고가 그때도 뭐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광고의 액수라는 게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걸 막빵 때려대고 공중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적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옛날에 물건 하나 살 때는 내가 찾아서 샀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보고 내가 들어갈 때는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라 그들이 나한테 해준 선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도. 옛날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찍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타겟팅, 그러니까 마케팅의 대상이 딱 되어버리면은 나는 그냥 숫자가 되는 거예요. 통계상의 숫자가 돼버리고 이게 분석 대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해서 굉장히 큰 뭐랄까 재미를 봤던 게 오바마였죠.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뭐랄까 미디어전에서 미디어 활용해서 오바마가 아주 압승을 거두었고 그게 이제 선거의 승패를 거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거든요. 유권자를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소비자로 생각하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정치를 갖다 용역으로 생각하고 서비스로 생각하고 이걸 저들한테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그래서 매출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노무현 정권 때 얘기했던 소비자 민주주의하고 저들이 얘기하는 소비자 민주주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유권자들을 갖다가 무슨 소비자로 간주해가지고 더 수동적인 정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마케팅의 대상으로 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보질 않았고 뭘 얘기하냐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 정치한테 요구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서서 정치인이 주는 걸 받아먹지만 말고 너희들이 나서서 당신들의 요구를 갖다 정치적 주제로 만들어서 위로 올려라.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하는 거는 그 정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굉장히 마케팅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치가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포퓰리즘은 그런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죠. 올바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먹히는 건 포퓰리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것들을 잘 찾아서 보세요. 그냥. 오바마 다음에 누가 왔어요? 럼프 형이었죠. 트럼프. 그런 문제. 진 교수님 이야기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DJ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이제
선거라는 것은 오프라인의 어떤 조직화를 통해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대통령 후보라든지 어떤 정치적 리더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상명 하달의 공급자 위주의 어떤 오프라인 선거 조직도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이제 이게 2000년대 넘어들어서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른바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치나 선거의 그 주무대가 옮겨오면서 그것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2008년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제 그 출범할 때 오바마 이제 선거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좀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정리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소비자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선거 전략에 초점을 맞춘, 아니 말씀하신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정치나 선거의 주 무대가 넘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 표를 찍는 이렇게 유권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온라인상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어떤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나 우리 당 후보한테 표를 찍게 만드는 선거 전략에 더 초점을 이렇게 둔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런 선거 전략이나 홍보 전략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행태에 대한 어떤 일반성을 말하는 건지. 다 이제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정치가 마케팅화되는 건 우리가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당이 기업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권자들은 소비자화하는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인터넷이 나올 때 It's all about 인터넷이었을 때만 해도 옛날에는 수동적인 객체였던, 동원의 대상이었던 유권자들을 갖다가 정치의 주체로 묶어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그걸 가능하게 해줬다. 네. 근데 이렇게 주체로 세웠던 그 사람들을 또다시 마케팅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 이후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건 인터넷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해방의 무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구글 왕국의 신민으로 만들어버린 거랑 비슷한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사실 뭐 정치적인 마케팅이라는 건 늘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늘 해왔고, 우리가 맨날 하는 그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 시장조사의 한 그렇죠.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뭘 아는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자기들의 정책 노선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몰랐던 어떤 정치적인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식으로 그걸 그 정치 노선을 수정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늘 여론조사를 해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현상 자체를, 마케팅 자체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정치에 그냥 늘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등장한 거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질적 차원,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거였다는. 마케팅이라는 게 정치에서,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은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정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 없이도 마케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뭐런 변화가 있냐면은, 그 옛날에는 아마 그 음식 있죠. 뭐였습니까? 옛날에는 먹을 때 일단 처음에 우리는 양이었잖아요. 네. 배고플 때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뭘 따졌냐면 영양을 따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치킨센터 이름도 영양치킨, 뭐 그렇죠. 영양센터.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영양이 이제 과영양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칼로리가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맛이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건강으로 가고, 최근에 그게 아니라 브랜드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스타벅스를 마신다라는 게 정말 스타벅스 커피 맛이 있다라기보다도 뭐예요? 내가 이 스타벅스는 어떤 문화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이런 거고, 나도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샀거든요. 네. 얼마짜리 샀냐? 130만 원짜리 샀어요. 왜 샀냐면은 그 기능은 사실 뭐 딴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 기능 난 못 써. 몰라서. 왜 사신 건가요? 예뻐서. 영화에서 딱 봤는데 너무나 예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영화에서 이학 교수님이어서 역시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딱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TV도 30만 원짜리면 살 수 있는 걸 한 130만 원짜리 샀어요. 그렇죠. 삼성 세리프. 너무 예쁜 거야. 네, 그래서 네. 문제는 뭐냐면, TV를 이제 살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걸 딱 본 다음부터는 일단 눈에 다른 안 TV가 눈에 안 들어와.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걸 샀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130만 원인데 30만 원은 그 기계값이고 100만 원은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기계의 실제 성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브랜드하고 디자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커졌고 이런 행태가 이제 정치로도 옮겨오게 되면 저 사람들이 어떤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응? 앞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간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주로 요번에 보세요. 요번 총선만 딱 해도 공약이 뭐죠? 기억나세요? 민주당 공약 뭐예요? 없죠? 뭐 종이는 엄청 빽빽하게 오던데. 없죠. 지금 네. 요약이 안 되죠. 네. 그거 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그냥 마케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자체를 갖다가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마케팅 굉장히 필요하고 어느 정당이든 여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팔리지 없으니까. 않으면은 그런 다음에 또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망각될 경우에는 전체 사회적으로는 그게 뭐가 나타나냐면은 마이너스로 손실로 나타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치와 시장이 이제 융합하는 것들은 아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정치 포스터들이에요. 언제부턴가 아시겠지만 정치 포스터가 상업 광고를 닮아가죠. 요번에 아세요? 그 더불어 시민당? 이름도 이제 기억을 못하고 하도 당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도 헷갈리더라고요. 자기들도 성명서를 내는데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된 거야. 성명서를 잘못 내요. 자기들도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이러고 있고. 김종인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당이 그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도 양쪽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 건지. 피차 몰라.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때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결혼하는 광고. 뭐 우리 결혼해요. 주례는 문재인이에요. 그거 이거 언뜻 딱 보면은 그 결혼 홍보, 결혼도 뭐랄까 중매업체 있잖아요. 거기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차용이 돼서 정치 광고 자체가 이제 완전 상업 광고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정치가 시장 논리로 쉽게 말하면 정당이 기업 논리로 운영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게 아마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제 과거에 나온 정치 홍보라든지 이것과 요즘 선거판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용을 많이 하죠. 만화라든지 이런 대중문화라든지. 네.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은 이거 무슨 상업 광고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좋은 게 바로 뭐냐.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광고가 나오면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 상업 광고가 내가 굉장히 익숙하거든. 그건 좌우, 진보, 보수 없이 늘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맷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당이 갖고 있었던 자기 색채를 내게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반발해. 그렇죠. 이걸 감추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은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만 해도 기껏 해봐야 우리 당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뭐 핑크색이다 이런 싸움이었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누구죠? 행정관 박현민? 그때부터 이렇게 좀 그 친구가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 친구가 그걸 잘하는 거고 또 한 사람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면 손혜원이에요. 이런 사람들 광고를 하는 거죠. 그쵸. 이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당한 겁니다. 까불다가 짜파구리?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밥 먹었으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또 뭔가 해보겠다고 또 짜파구리 먹었다고 또 그 광고를 때려야 되는데 코로나 한가운데 때려가지고 역효과를 내버린 거죠. 딱 사망자 나오는 날 그거를 띄우는 바람에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늘 하던 방법대로 하다가 분위기 파악이 안 돼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진 교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럼 소비자가 뭘 소비를 하느냐 그래서 정치권이나 이제 정당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공약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공약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핏 이렇게 이야기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화 이제 주전장이 인터넷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검색이나 어떤 그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일반 유권자들한테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이렇게 하게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렇게 변해와서 지금 유권자들이 어리석어지고 우민화되고 그래서 이미지에 휩쓸려가지고 표를 찍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소비자 민주주의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정치의 본령 내지는 본질인 어떤 공약이나 그걸 공약을 실제 실행해서 그 성과를 내서는 평가나 어떤 정치적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때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올바른 방향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나 이런 그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기존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로부터 이렇게 뭐 선거 전략이든지 인터넷상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마케팅이든지 뭐라든지 해서 뭐 이미지 메이킹도 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어디든 이런 그 제대로 된 어떤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약이나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치의 본질,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걸 제시할 능력 자체가 안 되다 보니 꼼수로 해서 그냥 이미지만 포장하고 만들어서 가서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회의나 환멸, 거부감, 기권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어느 쪽이 더 이렇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어느 쪽인지. 이게 소비자 문제인지 공급자의 문제인지 둘 다 문제라고 보고, 왜냐하면 패러다임 자체의 문제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이 패러다임 변화에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정당들도 마찬가지고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정치와 시장이 지금 융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가 시장에 많은 것들을 차용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하는데 벤치마킹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아예 기업화가 돼버렸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 집단이 그냥 대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과 기업이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은 뭐냐면 공공선이잖아요. 퍼블릭 굿이거든요. 네. 공공선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공선이 뭔가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합의하는 그게 있고 그러면 저쪽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 공공선이잖아요. 이게 모든 국민을 위해 다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이쪽도 이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에 위해서 다 좋은 정책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공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기업은 국민 전체, 국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야. 그럼 망해, 기업은.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기업은 사익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들은 이기적으로 활동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는 선한 결과를 내놓는다라는 게 아담 스미스 이후의 그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은 항상 뭐냐 공익하고 충돌이 되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정치권에서 뭘 만들어요? 규제를 만드는 거고. 근데 이쪽 기업에서는 그 규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퍼블릭한 거고 이쪽은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공적이어야 되는 거고 기업은 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공적이어봤자 기껏해야 뭐 돈 몇 푼 내면서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거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융합이 될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유권자와 소비자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권자는 아까도 퍼블릭 어페어잖아요.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공적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자기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내게 확 옳다. 그 다음에 내 결정이야말로 오히려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하는 정치거든요. 투표거든요. 투표를 할 때도 내가 이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하는 게 바로 투표인데 아니 내가 물건 살 때는 내 맘이거든. 그 내가 사는 게 국가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130만 원 이거 살 때 그거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뭐 경제 활성화 내가 어제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코로나 시기니까 역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해. 이래서 내가 외식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든 간에 남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낸 물건의 값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투표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 가운데서 정치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소비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유권자가 소비자가 될 때 내 생각엔 민주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잘 보세요 한번. 요번에 우리를 갖다 황당하게 만들었던 게 뭔가 나를 갖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충격이었거든요. 저도 충격이었고 그런 경향들은 제가 계속 일찍 읽어왔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패러다임을 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걸 확 깼던 게 이제 조국 사태잖아요. 네. 잘 생각해서 공약이 뭐였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 뭐였느냐? 소득 주도? 네,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유시민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사실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퍼주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계속 반대하고 욕하니까 할 수 없이 방해하니까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렇죠. 얘기했죠. 네. 그건 몰랐네. 그렇죠. 그러니까 날아갔죠? 네. 두 번째가 뭡니까? 검찰 개혁이에요. 네. 검찰 개혁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원래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에는 칼을 못 대고 죽은 권력만 조져된다. 그게 문제였었죠. 그게 근데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죽은 권력에다 칼같이 그냥 처리를 했거든요. 죽은 권력은. 근데 산 권력에다 칼을 대려고 하니까 못 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추미애 통해 가지고 눌러버렸죠. 검찰을 갖다가 지금 통제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총선 끝나면 다가올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 라인 펀드, 신라젠부터 그다음에 울산 시장 개입에다가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이걸 덮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또 아마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게 공약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기들이 했던 그 공약을 갖다 줘버린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정당 선거제 개혁. 이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 다 네, 공약을 했던 건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갔죠. 이게 정당이에요. 이게 정당에서는 원래 추구할 가치가 있으면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갖다 버리잖아요. 이걸 왜 버렸나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이거든요. 이번에 그 민주연구원에서 양정철이 했던 게 그게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예요. 여론조사로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자기들이 130석이야 지역구가. 그랬는데 까딱하면은 제1당을 내주게 돼 있다. 라고 하니까 시뮬레이션 1, 2, 3, 4 해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결정이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들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이 돌린 겁니다. 돌려서 그 결정을 얘네들 받아가지고 추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이 달하는 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따지고 이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그냥 돼버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케팅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그런 걸 하면은 아니 저놈들이 허위 과장 광고하는 거 하면요. 물건 딱 사보니까 이게 모든 공약을 다 갖다 버렸네? 라고 하면은 욕을 하거나 환불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벽돌이 온 케이스죠, 이거는. 그냥 계속 지지하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게 브랜드에 대한 지지라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지지지, 그러니까 브랜드 로열티예요. 브랜드 충성도지. 이게 정말, 이게 정말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퍼블릭 어페어로서의 그 정치 있잖아요. 네. 정치의 본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당은 마케팅을 하는 기업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어차피 정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만한 거, 내가 분노할 만한 거, 내가 열받을 만한 거, 나한테 통쾌감을 주는 거 이런 걸 그런 영역을 주는 겁니다. 토착외고를 무찌르라. 뭐 이러면은 그 자체가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음모론 퍼뜨리고. 요거는 뭐 저쪽에서 몇 가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토착외고. 이런 것들은 이찬 씨 얼굴 너무 일그러졌어. 너무 취해졌어.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게 이제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물건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 기업들이 그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오랫동안 해서 그게 굳어지면서의 그렇죠. 브랜드화 되는 건데 이 정치에서의 브랜드, 그러니까 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치에서의 브랜드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조작, 아니죠. 선동. 아니죠.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가 바로 그냥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조국.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거 운동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가요? 묘소 찾아. 봉화마을 내려. 봉화마을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일 묘역 가는 그쵸. 거잖아요. 브랜드 사용권 얻으러 가는 거예요. 요번에 둘 다 갔잖아, 지금. 더불어 시민당하고 또 저쪽에 갔는데, 권양순 여사가 어디가 정통이냐. 그러니까 한쪽을 안 만나줬잖아요. 그쵸. 사용권을 안 준 겁니다. 저들이 이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단 사진만 찍고 갔죠. 근데 심지어는 바로 뭐였냐면 세상에 그 열린 시민당? 아니요, 이름도 모르겠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네. 그 열린민주당에서 노회찬까지 갖다 써요. 그러니까 브랜드 도용하는 거죠, 남의 정당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걸 도용을 해서 저쪽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 표까지도 끌어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라져간 거 버린 건 바로 뭐냐면 노무현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이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원래 그 브랜드를 믿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충성도가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 브랜드 가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옛날 브랜드를 팔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이게 얼마나 갈까? 왜냐하면 그 대가는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조국 전쟁도 사실 저들이 이기지 못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물러났잖아요. 근데 이런 사태가 계속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브랜드 자체 명성에 이제 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그렇다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알고 있던 김대중이 그렇죠. 이런 거였나? 네. 그다음 심지어는 뭐냐? 노무현이 정말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할 만한 사람이었던가? 왜냐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의 존경할 뿐이지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딱 보면 이거 각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독교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전선을 아닌가? 넓히면 예수님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예수님을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선 그건 자기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브랜드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을 그들이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꽃감 빼먹듯이 그렇죠. 다 보면 지금 저 친문이 하는 애들 보면은 다 부정부패 하나씩 연루돼 있잖아요. 뭐 우리들 병원이든지 한 신라젠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유재수든지 등등등등등 다 친노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은 쉽게 말하면 노무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친노 패족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부패했던 그 사람들 장관님 배째 드릴까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브랜드로 굳혀지면은 나중에 노무현 브랜드 자체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